안녕하세요. 일을 없애는 일을 하는 시민개발자 구씨입니다. 앱시트에서 최근에 새롭게 AI로 앱을 제작하는 기능을 출시했는데요. 성능이 어떤지, 그리고 앱을 제작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시트 화면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 Create 버튼을 누르시고 앱으로 가시면 Start with Gemini라는 게 Experimental이라고 써 있으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지금 떠 있는데요. 이게 아직은 Experimental 기능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중에 옵션이 있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없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이 출시한다고 발표를 한 건 5월인데 저도 지금 최근에 이 버튼이 떴거든요. 한번 떴다가 또 사라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떠 있어서 오늘 이제 급하게 이 기능 보여드리려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점진적으로 유료 버전에 배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 테스트 해볼 수 있게 계속 열어둘지 모든 유저한테 항상 오픈을 할지는 별도의 공지가 없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버튼 눌러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Start with Gemini를 누르시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을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요. 프롬프트를 제가 4가지 방식으로 넣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간단한 한국어, 두 번째는 좀 자세하게 적은 한국어, 세 번째는 간단한 영어,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자세하게 적은 영어,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실제로 성능에 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간단한 한국어로 프롬프트 요청을 해볼게요. 저희가 초보자 앱 실습에서 제작했던 게 이제 IT 제품 재고 관리를 해주는 앱이었죠. 그래서 그 앱을 한번 제작해 보라고 시켜보겠습니다.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IT 제품 재고 관리를 해주는 앱을 제작해줘.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스키마가 생성이 되네요. Orders랑 Product, Order Details 이렇게 3개의 테이블이 생성이 됐고요. 여기 연필 모양을 눌러보니까 이렇게 스키마를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컬럼 이름도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여기 데이터 타입도 지정을 할 수 있게 생성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Product ID라는 걸 만들어서 Product랑 연결을 해볼게요. Reference 대신 여기서 Link to라고 표시가 되네요. 세이브를 하고요. Order Detail에 는 이렇게 link to orders랑 link to product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형태의 테이블을 생성을 해줬고 저희가 이렇게 각각의 테이블을 선택해서 컬럼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create 앱을 해볼게요. 네, 앱이 생성되고 있는데요. 네, 앱이 완성됐네요. 그러면 데이터 테이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order detail, ID, date, products, view. 지금 데이터 테이블은 저희가 스키마 지정을 해줬었죠. 그래서 지정한 스키마대로 뜨게 되어 있고요. 뷰 같은 경우는 그냥 프라이머리 내비게이션에 3개 테이블에 대해서 덱 타입으로 해서 그냥 기본으로 넣어주네요. 별도의 설정이 딱히 되어 있는 건 없고요. 액션이랑 봇도 그냥 비어 있습니다. 아무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포맷 룰스도 비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요청한 내용을 기반으로 테이블 스키마를 1차적으로 생성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수정한 형태로 뽑아주는 역할만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 이렇게 테스트할 만한 데이터들을 넣어줬네요. 그렇지만 저희가 IT 제품 재고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과일명들을 제품명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더 디테일은 그냥 1, 2, 3, 4 가격도 그냥 10불씩 증가하는 형태로 넣어줬고요. 오더는 그냥 사람 이름 넣어줬고 그래서 사실 가상으로 넣어준 데이터들이 그렇게 우리가 요청한 프롬프트랑은 밀접한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제 소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 소스를 들어가 보면 이게 지금 앱시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성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레퍼런스가 아니고 link to로 타입 설정이 된 것 같고요. 네, 딱히 특별한 점은 없고 그냥 앱시트 데이터베이스로 생성을 해줬다는 게 특이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동일하게 IT 제품 재고 관리를 해주는 앱을 제작을 할 건데 프롬프트를 한국어로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IT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예시도 한번 들어볼게요. 스마트폰, 노트북, 워치 상품을 관리하고 해당 상품들의 세일즈 결과에 따른 재고 관리를 하고 싶어. 리스트에는 네, 이렇게 프롬프트를 이번엔 좀 길게 써봤거든요. IT 제품 예시도 들어주고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재고 관리 앱을 만들고 싶은데 상품 관리 리스트에는 뭐 상품명, 이미지, 상품 단가 출시일, 판매 여부 이런 것들 이제 컬럼 값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됐으면 좋겠는지도 지정을 해줬고 결국에는 재고 관리 테이블에서 이력을 트래킹하고 또 이런 컬럼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품별로 남아있는 재고 수를 확인하고 싶고 이거를 시각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바그래프 대시보드 형태로 보고 싶다.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도 세 가지 테이블을 만들어줬는데요. 저희가 대시보드를 언급했다 보니까 대시보드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네요. 그리고 인벤토리 테이블, 프로덕트 테이블. 지금 보니까 우리가 프로덕트에 상품 이미지, 상품명, 단가, 출시일, 현재 판매 여부 이런 것들 포함시켜달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여기 스키마를 보시면 상품명, 단가, 이미지, 출시일, 그리고 지금 팔고 있는지, for sale 이렇게 다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스키마에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은 어느 정도 반영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인벤토리 테이블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수량, 언제 추가됐는지, 언제 제거됐는지인 것 같고, 프로덕트 아이디. 우리가 언급한 컬럼들이 다 들어가 있죠? 대시보드. 대시보드에 그냥 퀄리티만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긴 한데, 일단 이 컬럼 추가하는 데서는 가상 컬럼은 별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냥 앱시트 데이터베이스의 UI랑 유사한 것 같아요. 추가해주는 형태가. 가상 컬럼은 현재 없고, 그냥 이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앱이 제작이 완료됐는데요. 인벤토리, 프로덕트, 대시보드 다 기존에 보여줬던 스키마대로 테이블은 생성이 되어 있으니까 딱히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IT 제품이라고 하고 예시를 좀 들어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시 데이터들이 애플 제품으로 들어가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노트북, 스마트폰, 워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플 제품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제품을 알아서 넣어줬습니다. 단가 같은 경우는 단가도 어느 정도 리저너블하게 넣어준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단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노트북이 좀 많이 저렴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상품별로 단가의 차이도 좀 의미 있게 넣어준 것 같고, 인벤토리는 딱히 별다른 게 없고, 대시보드가 지금 아무것도 안 뜨거든요. 뷰를 들어가 보면 역시 뷰에는 아무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액션도 아무것도 없고요, 봇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좀 더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니까 스키마 생성할 때 우리가 요청한 사항들을 다 반영해가지고 컬럼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주는 데이터들이 조금 더 컨텍스트에 맞는 데이터들로 넣어준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전히 이제 뷰 구성이나 포맷 룰스, 서식을 바꿔주는 룰이라던가 액션이나 봇은 아무것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영문으로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프롬프트를 써주면 좀 차이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IT 프로덕트를 관리하는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앱을 제작을 해달라고 했고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두 개의 테이블을 생성을 해줬네요. 두 개의 테이블 생성을 해줬고, 프로덕트 테이블이 있고, 이 프로덕트 테이블을 오더스 테이블에서 프로덕트 아이디로 레퍼런스로 이렇게 받아오고 있죠. 그래서 관계도 하나 생성을 해줬고,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 날짜, 수량, 스테터스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해줬고, 이 스테터스는 enum 타입으로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pending, processing, ship, delivered 이렇게 스테이지를 잘 구분을 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create 앱을 해보겠습니다. 네, 테이블은 똑같고, 데이터는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래도 조금 다른 거는 우리가 영어로 요청을 하니까 이 예시 데이터를 간단하게 써줘도 알아서 IT 프로덕트를 이해하고 랩탑,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주긴 하네요. 나머지 뷰랑 봇 같은 거는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되는 거는 동일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번에는 영문으로 좀 자세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앱을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컬럼명들 지정을 해주고, 인벤토리 리스트에도 어떤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주고, 기존에 이제 뷰 생성이랑 액션 봇 설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영어로 프로덕트가 새로 추가가 됐을 때 인벤토리에 100개 수량을 자동으로 추가를 해줄 수 있는지 요청을 해봤고요. 대시보드 뷰도 만들어 달라고 했고, 앱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데이터 소스로 만들 수 있는지도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이 내용도 추가적으로 적어봤습니다. 한번 프롬프트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스키마는 저희가 요청한 내용 그대로 is active, release date, price, name 그대로 다 넣어줬죠. 그래서 영문으로 하니까 확실히 영어를 영어로 그대로 넣기 때문에 좀 더 직접적으로 잘 넣어주는 것 같고요. 한글도 컬럼을 영문명으로 생성을 해주다 보니까 번역을 해서 넣어주긴 하는데 영문이 좀 더 직접적으로 잘 먹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용을 하는데 어려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액션 봇이랑 대시보드 그리고 데이터 소스를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 반영을 해주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앱이 생성이 됐고요. 네, 프로덕트, IT 프로덕트로 들어갔고요. 인벤토리에 근데 이름이 또 과일 이름이 들어갔네요. 뷰에서는 보시면, 네, 뷰는 똑같습니다. 봇도 똑같네요. 액션도 아무것도 생성된 게 없고요. 데이터 소스도 앱시트 데이터베이스죠. 여전히 바뀐 게 없고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 이 제미나이로 앱을 제작하실 때는 현재는 테이블 스키마를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예시 데이터를 조금 넣어주는 정도가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한글로 간단한 버전의 프롬프트, 그리고 한글로 조금 더 자세한 프롬프트, 영어로 간단한 버전 프롬프트, 영어 조금 더 자세한 프롬프트, 이렇게 4가지 버전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실 성능은 거의 비슷한데 예시 생성이나 이런 게 영문으로 할 때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다. 그리고 스키마를 만들어줄 때 아무래도 영문으로 하면 그 영문명을 그대로 컬럼명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원하는 형태로 직접적으로 설정해주기는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기능으로는 스키마를 어느 정도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생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앱을 제작하기 전에 스키마를 사전에 좀 수정을 해줄 수 있다. 그 정도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앱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사실 뭐 그렇게 엄청난 기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앱시트 이제 실습을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물론 데이터 구조를 잘 잡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 데이터 구조를 잡는 것보다 사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 게 뭐 뷰 설정하거나 액션 트리거 설정하는 거, 그리고 포맷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시간을 더 많이 잡아먹는 요소들인데 사실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아무 서제스천을 아직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앱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능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 AI 기능이 앱을 제작할 때 이 스키마 설정할 수 있는 요 옵션도 뜨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바로 앱을 제작해 줬었어요. 근데 그게 스키마가 좀 랜덤으로 생성이 되고 막 이랬어가지고 정말 의미가 없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래도 앱을 제작하기 전에 스키마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 또 우리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컬럼명들을 제법 제대로 설정을 해주는 거를 보니까 계속 AI 기능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스키마 제작만 해주는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복잡한 앱을 제작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되신다고 느낄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앱시트를 처음 제작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 소스 연결하는 것 자체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프롬프트로 한번 만들어 보셔서 앱시트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 소스를 연결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예시로 한번 살펴보시는 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앱시트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해드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웬만한 경우에는 아직은 스프레드시트로 만드는 게 조금 더 권장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로 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앱시트 데이터베이스로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구조를 참고하시되 실제로 사용하고 싶은 앱을 제작하실 때는 시트로 먼저 제작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미나이 AI 제작 툴이 조금 더 의미 있는 기능이 되려면 제 생각에는 뷰나 액션 트리거 설정 같은 거는 한 번에 프롬프트로 설정하기는 너무 복잡한 과정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키마 설정을 하면 그 다음에는 뭐 뷰에 대한 프롬프트를 받아가지고 뷰 설정한 것도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액션이랑 트리거 설정하는 거 또 프롬프트 받고 또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게 인터랙티브하게 만들면 조금 더 의미 있는 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마 저보다 더 많은 거를 개발자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향후에 또 AI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면 재빠르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앱시트에서 따끈따끈하게 최근에 출시한 제미나이 AI를 활용해 앱을 제작하는 기능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오랜만에 또 앱시트 앱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동일한 컨셉의 앱을 초보자 버전이랑 중고급자 버전을 나눠가지고 동일 컨셉인데 2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앱시트 관련된 내용 또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없애는 일을 하는 시민개발자 구씨였습니다.